아시안 혐오 언어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LA 카운티 검찰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관용 원칙과 신고를 독려했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네소타주 총격 사건에 대한 관련 경찰관은 테이저건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6년 경력의 경찰관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한인 영주권자가 9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민모 씨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1,800만 달러의 예금을 예치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AP 과목을 개설하자는 한인사회 캠페인에 한인 정치인들까지 동참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명운동에는 15,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내일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한인. 무려 1,00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하게 됐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무관용 방침을 적용하겠다. LA 카운티 검찰이 신고를 독려하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차량 한 대가 아시안 증오규탄 시위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50대 백인 남성은 차에서 내려 시위대를 향해 인종 비하 발언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사건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LA 셰리프국은 즉각 인종 혐오 범죄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게 검찰의 이유였습니다. LA 셰리프국장조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A 검찰은 실제로 인종 혐오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은 최근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given that First Amendment, the right to free speech, words alone, with the exception of one particular example, are oftentimes going to not amount to any type of crime. The one exception to that is Penal Code Section 422, what we call criminal threats. 검찰은 아시안 혐오 범죄 관련 경찰 신고 건수가 늘어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I would suggest always being able to get more information and to call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let them make the decision about what is relevant and what isn't relevant. 모든 인종혐오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까지 요청했던 검찰. 정작 검찰은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미네소타주의 시위 사태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잘못 알고 발사했다고 경찰관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26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입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흰색 차를 몰던 남성을 경찰이 체포하려 합니다. 순순히 수갑을 차는 듯하던 남성, 갑자기 경찰 손에 뿌리치더니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경찰관 한 명이 테이저건을 발포하겠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쏜 건 테이저건이 아닌 권총. 총을 맞은 채 도주하던 남성은 몇 블럭 못 가 다른 차와 부딪힌 뒤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20세 흑인 남성 단테 라이트.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라이트의 신원을 조회해봤더니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테이저건 대신 총을 쏜 해당 경찰관들은 곧바로 정직 처리됐지만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일부 시위대는 약탈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주방위군이 투입되고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라이트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는 이곳 뉴욕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다리가 뉴욕과 뉴저지를 이어주는 다리인데요. 가장 붐비는 퇴근 시간대 150명가량의 시위대가 다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려 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get down to a full-blown investigation to determine what the facts are. In the meantime, we're calling for peace and calm. 미네소타에선 이틀 연속 시위가 벌어지는 등 흑인 차별 반대 시위가 다시 전국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지난달 23일쯤 LA 한인타운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 입구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 경찰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흑인 남성은 10여 차례 총을 버리라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냐는 경찰의 질문에도 아무 말이 없던 한 흑인 남성. 다시 확인해보니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십 차례에 거쳐 총을 내려놓으라고 거듭 경고해도 꼼짝을 안 합니다. 남성이 경찰을 향해 총을 들자 경찰은 결국 한 발에 총격을 가합니다. 남성은 다리 부분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달 23일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용의자는 LA에 거주하는 올해 35살의 네키아 브라운. 남성이 소지했던 무기는 공기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주머니에서 경찰은 날 체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적힌 노트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무기 소지죄로 기소됐습니다. LA 경찰국은 경찰이 총기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그에게 현금을 해외 계좌에 넣은 뒤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한인 남성에게 무려 $10,000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올바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50대 한인 남성입니다. 보대 전용훈 기자입니다. 해외 계좌 소득을 세금 보고에서 누락시킨 한인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얼바인에 거주하는 50대 영주권자 민모 씨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가 지난 2016년 세금 보고에서 자신의 홍콩과 싱가포르 은행 계좌의 이자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켜 세금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민 씨가 누락한 총 이자 소득이 55만 2,4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6만 2,300달러의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민 씨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236만 달러의 이자 소득을 누락한 혐의로 57만 4천여 달러의 밀린 세금을 내도록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또 민 씨가 1,800만 달러가 입금된 해외 계좌의 절반을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씨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오는 26일 연방법원에 첫 출두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SAT 시험이 대학 입학 시험에서 빠진 이후에 한국어 교육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LA 한인사회는 한국어 AP 과목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일까지 여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보도 이사면 기자입니다. 한인 정치인들이 AP 과정에 한국어를 개설해야 한다며 하나로 뭉쳤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해 최석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등 한인 정치인들이 AP 한국어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세 단체들이 많이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AP 한국어 개설을 주도하는 한국어진흥재단은 한인 정치인들과 함께 컬리지 보드에 보낼 서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서한을 작성해 AP 한국어 개설 캠페인 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컬리지 보드에 발송될 방침입니다.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편지를 이런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리차스를 우리한테 한국어진흥재단으로부터서 해주는 것이 좋죠. 진흥재단은 한인 정치인들과 함께 타인종 정치인들에게도 AP 한국어 과목 개설을 지지해달라는 서한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씨는 저희 교육과 함께 일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 한국어 과정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AP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서명 운동은 오늘 오후 5시까지 15,209명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이 오늘부터 접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혈전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얀센사의 백신에 대한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부작용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While these events are very rare, the safety of vaccines and the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us. 미국 내에서 지금까지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모두 680만 명 정도. 이 가운데 6명에게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과 비슷한 건데 이 가운데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도 위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혈전증이 나타난 접종자는 18세에서 48세 사이의 여성으로 접종 후 6일에서 13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2주 이내에 얀센 백신을 맞았다면 호흡곤란이나 두통 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한 달이 넘었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Someone who maybe had it a month or two ago would say, "What does this mean for me?" It really doesn't mean anything. You're okay. 사용 금지 권고 이후 미국 내 35개 주가 즉각 접종을 중단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접종을 중지시켰습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얀센 백신의 유럽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혀 향후 글로벌 백신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한 한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까지 백신 도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최성길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 7,900만 명분 가운데 이번에 미국이 접종을 중단한 얀센 백신은 600만 명분을 차지합니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에 이어 지난 7일 세 번째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2번 접종해야 하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된다는 점 때문에 기대를 받았지만 미국 접종이 중단되면서 국내 도입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얀센 백신 도입 전에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백신 허가 사항에 대해 식약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전문가 회의 소집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희귀 혈전증 부작용에 따라 30세 미만을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부가 접종 계획까지 변경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 노바백스 백신이 예정보다 한 달 늦은 6월부터 공급되는 등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체할 백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얀센 백신 접종 중단까지 더해져 국내 백신 수급의 불안심화가 우려됩니다. SBS 최선길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그만큼 상승했습니다. 보도 이삼현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2월보다 0.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도 지난달과 비교해 0.3%나 상승했습니다. 주거지 렌트비와 자동차 보험료 상승 등을 이유로 최근 7개월 동안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활발한 백신 공급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급반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6% 상승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1.6% 증가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에 참석했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이번 달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외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20조 원을 투자하려는 계획은 이번 백악관 회의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미 본토에서 생산과 공급을 강화하도록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 공략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최대 수출국입니다. 중국 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선 미국의 강력한 중국 견제가 부담입니다. 최근 백악관이 LG와 SK의 배터리 분쟁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분석입니다. I also wanted to highlight a significant win for American workers in the American auto industry over the weekend.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투자가 확대될 전망인데 파나소닉 등 해외 기업들의 경쟁 가세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양한 기업이 배터리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좀 더 고성능 배터리를 요구한다든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 중심으로 생산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 해 661조 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을 우선하는 게 골자로 자국산 우대 조건과 인정 기준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이 좀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미중 패권 경쟁을 비롯해 여러 위험이 중첩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구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特派員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채 부담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자 한국 미션 단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는 코로나로 인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상황에선 타당한 정책 방향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탄한 제조업과 양질의 인력 등 한국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바우어 단장은 그러면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이달 초 한국의 부채는 올해 국내 총생산 GDP의 53%지만 2026년엔 7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이런 부채 전망은 주요 20개국 G20 국가들의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특히 유럽과 일본의 부채가 향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비교된다고 전했습니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마련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함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압박을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대량 살상무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전망의 배경으로 김 위원장이 계속 핵무기에 전념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연구개발과 생화학 무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김 위원장이 외세의 개입에 맞서 핵무기를 궁극적 억지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12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중단한다고 밝힌 북한이 아직까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건 미국과의 향후 비핵화 협상을 위해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도 제출됐으며 내일과 모레 열리는 상하원 청문회에서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보고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반영됐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엔텔롭 밸리 산간 지역에는 또다시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캘스테이트 LA 대규모 백신 접종소가 앞으로 월요일마다 문을 닫습니다. 캘스테이트 LA 백신 접종소는 주 7일이었던 운영 일정을 10일부터 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이 잡코리아 USA와 함께 한인식당 무료 구인 공고를 지원합니다. 총영사관과 잡코리아는 영업 재개에도 종업원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운 한인식당들의 구인 공고를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8일까지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로 인한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의무 자가격리 규정을 해제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의 코로나 의무 자가격리 규정은 해제하지만 단 3에서 5일 사이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칠면조 강고기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국은 플레인빌 브랜즈사가 생산한 그라운드 터키 제품 21만 1000파운드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생산 일자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하와이 노숙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 봉사를 펼쳐온 한인이 국제 로타리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 로타리 공로상은 의료 자원봉사자 6명을 전 세계 각지에서 매년 엄선해 수여하며 올해는 스크라웃 메디컬 센터 제임스 한 전문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함 전문의는 RV 차량에 이동식 진료소를 설치해 의대생 등과 함께 의료에 손길이 닿지 않는 노숙자들을 찾아가 무료 진료해주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한 일본 정부.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요인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의 오염수 저장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내년 가을이라는 게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예측입니다. 방류 준비에 2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결정해도 늦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은 어차피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걸 미룰수록 올가을 중의원 총선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재집권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중국이나 한국의 원전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물보다 안전하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私どもとしては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別に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네, 역시 어민들의 반발이 가장 큽니다. 지난 2월부터 간신히 시범 조업이 재개됐는데 또다시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총리관저 앞에서는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300여 명이 모여 어제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고 외쳤고 후손에 물려줄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多くの指摘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結局は何の対策も取らずに海に流すだけではないでしょうか。こんなことを絶対許せません。 이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5년 전에는 어민 등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방류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문서로까지 약속해놓고 공청회 한 번 없이 방류를 결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분위기는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거쳐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IVC 주한 일본 대사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수를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방류할지 등 추가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국제 검증 절차에 우리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 유입 감시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极其不负责任，将严重损害国际公共健康安全和周边国家人民切身利益。 하지만 미국은 원전 오염수를 일본 정부 용어인 처리수로 표시하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사실상 방류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IAEA도 일본이 선택한 물 처리 방식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공해상이 아닌 일본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방류 자체를 막기 어렵고 국제 공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류되는 방사능의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도에 정구희 기자입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가 파란색에서 하늘색으로 변하더니 붉은색으로 물듭니다. 독일 연구팀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모의 실험한 영상입니다. 오염물질이 6개월이면 제주도에 도착하고 1년이 지나면 서해안까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10년이 지난 현재는 태평양 전체로 퍼져나갔을 거로 예측됐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또 버리겠다는 오염수에도 각종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농도가 여전히 기준치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결국 희석해서 버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아무리 물에 타서 농도를 낮춰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똑같아 눈속임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기준치 아래라도 혈액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들어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일본은 60여 종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00종 넘게 들어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술자가 볼 때는 나머지 140개들은 어떻게 했을까? 삼중수소가 있다는 건 중수소가 있다는 것이고 플루토늄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많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오염수엔 생태계에 잘 축적되는 세슘도 들어있는데 반감기가 30년이라 사라지는 데는 300년 넘게 걸립니다. 지난 2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선 이런 세슘 농도가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우럭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공시지가와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는 다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호근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서울과 세종의 정부청사에서 동시에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에게 환영한다, 당선 축하드린다며 다른 장관보다 먼저 발언권을 줬습니다. 소감을 밝힌 오 시장. 곧이어 현안들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며 공시가 결정 과정에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는 법령에 의해 산정된다며 신뢰해달라고 말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지자체의 문제제기 상당수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오 시장이 서울형 방역대책으로 내놓은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간이키트를 유흥시설과 식당처럼 일회성 방문지에 써도 될지 전문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앞으로 가능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때 민심을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충분한 소통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요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내부 진통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사리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도의 고정현 기자입니다. 조국 사태에 반성문을 썼던 민주당 20, 30대 초선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비난을 산 걸 염두에 둔 듯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에겐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선거 패배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원내대표 후보는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서로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호중 후보는 조국 사태는 이미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저희는 지난해 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파색이 옅은 범친문 박완주 후보는 공정이란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 당원 게시판엔 초선 의원들을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는 성명서가 올라오는 등 진통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차기 지도부 선출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장외 훈수를 두고 나섰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니 다들 당 대표가 될 생각밖에 안 한다고 쏘아붙인 뒤 이런 아사리판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합류도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해외은행에 무려 1,800만 달러의 예금고를 지닌 사람. 어떤 사람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얼바인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57만 달러의 세금을 탈세했다가 1,000만 달러 가까운 징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자 소득만 한 해에 55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은행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민모 씨가 소유한 해외 예금, 분명히 깨끗한 돈은 아닐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 봅니다. 이런 한인들, 민모 씨 한 명뿐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문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